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운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야근에, 주말 근무에, 공휴일 근무까지 매일 열심히 살아도 월급만 모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 돈도 연줄도 스펙도 없던 평범한 직장인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 비결은 바로 운을 부르는 말투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도 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그 운을 만드는 것은 한두 마디에 담긴 사소한 말 습관이다. 이 책에 담긴 운을 부르는 말투를 실천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부자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임톡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포레스트 북스에서 펴낸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입니다. 저자 미야모토 마요미는 집안, 연줄, 학력, 그 어느 것 하나 변변하지 못했던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저자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토무소야라는 전설적인 찻집에서 우연히 사이토 히토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일본 개인 납세액 랭킹 1위 사업가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알려진 억만장자다. 그날의 첫 만남 이후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 삶의 자세, 대화법, 회사 경영 등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준수받게 되었고 그 이후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럼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저자가 사이토 히토리를 만나 부자가 되어 인생 역전에 성공한 그의 책 속으로 빠져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설령 당신이 낚시를 가장 좋아하더라도 낚시가 제일 좋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나 드라이브는 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입니다. 일하기 싫다라고 말하면 일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신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더라도 돈이 가장 좋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경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승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편이 훨씬 멋져 보이지 않을까요? 똑같이 말을 좋아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한들 돈에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좋다.
그러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목소리 톤을 높이면 부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 말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내재해 있는 것처럼 소리에도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 중요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할 때의 목소리 톤, 즉 소리의 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어두운 얼굴로 낮게 중얼거리면 그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말의 내용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목소리 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어떻게 기분을 좋게 할까가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아 라고 활기차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없던 기운도 생기니까요. 밝고 활기차게 10번씩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기분이 전환되어서 이제 다시 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목소리 톤을 올리면 일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기분도 함께 고조되기 때문에 기분 전환도 빨라집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목소리 톤이 밝으면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목소리 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더 빨리 이룰 수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아마 인생의 승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많이 벌고 주변 사람들의 상담도 해주고 존경받는 사람은 행복할 테고 당신 역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프랑스 요리 셰프가 되고 싶다면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프라이팬을 열심히 휘둘러야 합니다. 그러면 10년쯤 지났을 때 틀림없이 프랑스 요리 셰프가 되어 있겠죠. 이는 셰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프라이팬을 움직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10만 원씩이라도 모으기 시작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욕심을 더 내도 됩니다. 기왕이면 돈도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남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기도 많고 멋지고 젊어 보이면 더욱 좋겠지요. 욕심을 내자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분을 맞출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남이 내 기분을 맞춰줄 때만 즐거움을 느낀다면 큰 문제입니다. 남이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침울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될 테니까요. 저는 제 기분을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매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즐겁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부자인데다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해 보면 어떨까요? 마음을 담아야 진정한 대화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흔히 청산유수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힘없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말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뭐든 좋으니 아무 이야기나 해보라고 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가 방송에 나온다면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목맨 소리로 호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하겠죠.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저희 딸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더듬거리며 말할 때도 감동을 받습니다. 이처럼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유창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전달하면 듣는 이도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책을 읽고 대화법을 익혀서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한들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말들만 골라 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애완동물은 주는 것 없이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이는 애완동물의 말, 즉 눈빛, 몸짓에는 가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나 고양이와는 인간의 언어로 대화할 수 없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만큼 더 친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말이 통하는 우리 인간은 멋진 말만 골라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드러운 말은 운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마법.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는 기술을 갈고 닦으면 됩니다. 히토리 씨는 저에게 인간관계는 결국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니 그 사람을 잘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역시 매력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도로에서 공사하는 아저씨를 봐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해요 라고 격려의 인사를 건넵니다. 또 저를 만날 때마다 마유미 씨의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줘요. 마유미 씨를 만날 수 있어서 전 정말 행복해요 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는 합니다. 이렇듯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상냥한 말을 해줍니다. 누군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관찰한 사람은 바로 히토리 씨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전국에서 수많은 팬이 모이는 이유는 그가 하는 말에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히토리 씨가 부자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상대에게 상처 줄 말을 하고서는 미안, 지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줘 라고 한들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면서 쉽게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잘 풀릴 수도 있고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말이 자신의 운세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히토리 씨가 권하는 매력적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밝은 말, 모두가 기분 좋아질 만한 말, 은근한 배려가 담겨있는 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만한 유머러스한 말, 남에게 그래 해보는 거야 하는 의욕을 줄 만한 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말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이 생기는 목소리 톤이란, 제 친구 중에는 전화의 첫 마디가 항상 어두운 친구가 있습니다. 네, 얘기 좀 들어줄래? 지난번에 잃어버렸던 지갑이 말이야. 있잖아, 저번에 내 남자친구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았다거나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등 좋은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지 않으려면 대화의 첫마디는 가능한 한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화할 때는 상대방의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마디가 더욱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소를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솔 높이로 받으면 좋습니다. 상대방 기분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밝은 목소리 톤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호감을 사는 대화의 기술.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대화법 중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를 앵무새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B. 커피 좋아하세요? 어떤 커피요? A. 산미가 강한 거요. B. 신맛 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대화할 때 누구나 저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듣고 있을까? 이 이야기에 흥미 있을까? 혹시 지루한 건 아닐까? 하고 내심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든 예시처럼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을 반복해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라는 확신을 얻은가 동시에 동조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과 같은 동작을 하는 것 또한 호감을 얻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커피를 마시면 나도 잔을 들어 커피를 마십니다. 상대방의 손으로 톡을 괴면
똑같이 턱을 갭니다. 상대가 웃으면 같이 웃습니다. 이는 사람의 몸짓과 동작을 거울처럼 따라한다고 해서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지나치게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몸짓을 따라하게 되면 상대가 호감을 느끼기는커녕 역효과가 나게 마련이죠. 적당히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대화 캐치볼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얼굴은 따로 있다. 얼굴 생김새는 각자의 개성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평가하거나 성형이라도 해서 예쁘게 만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생이 잘 풀리고 운이 열리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얼굴의 윤기와 깨끗한 피부입니다. 얼굴에 윤기가 있으면 훨씬 젊어 보입니다. 관상학적으로도 윤기가 없는 얼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윤기가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에는 취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피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가 동경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유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얼굴은 보는 순간 알 수 있죠. 얼굴은 입만큼 말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끄덕끄덕이 주는 놀라운 힘. 대화에 자신이 없어서 말을 잘 안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왕 들을 거 말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당신이 말을 할 때 무뚝뚝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대화하기 편할까요?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뛰어난 하술이 없어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게다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많은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밝게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끄덕임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요술방망이입니다. 끄덕일 때 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은 요술방망이를 휘둘러서 보물이 많이 나오게 할 때와 같은 움직임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리가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면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면 인생이 잘 안 풀릴 수가 없죠. 끄덕임에는 이것 외에도 엄청난 힘이 있는데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면 몸의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니 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흔들게 되면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술 방망이를 잘 휘둘러서 많은 보물을 손에 넣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남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자기가 남에게 칭찬받는 일 또한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바로 그것이 칭찬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상대를 칭찬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인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